자, 뭐냐면 자, 집합 A에는 이 small a라는 원소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bar을 써서 이 small a라고 하는 거에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 small a는요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한글로 쓰는 것도 있고요. a를 뭐 이렇게 부등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뜻이죠. 얘는 자연수라고 말은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숫자로 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소에 대해서 규칙만을 알려줘서 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거를 저기 위에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나타난 거야. 이게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x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1, 3, 5, 7, 9가 아니야. 그럼 A는 1, 3, 5, 7, 9 이렇게 다 쓰는 거야. 근데 조건 제시법으로 하려면 일단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소를 변수로 쓰는 거야. 그 대신에 변수면 숫자가 바뀌어도 되니까 이 규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거 말고 세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벤 다이어그램?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보따리처럼 해가지고 그림으로 적어 놓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럼 집합이 있고 집합 안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식으로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원소가 만약에 집합에 들어간다. 자, 그럼 원소는 이거고 집합을 이거라고 할 때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면 요렇게 써요. 이렇게 슉 뭔가 들어가는 것처럼. 맞지? 세 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짝대기 표시까지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집합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고민을 해보는 거야. 1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는 거야. 2라는 원소는 안 들어가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걸로 첫 번째 원소는 순서를 우리가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관계 없다는 건 순서를 다르게 써도 숫자가 다 똑같으면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지?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아요. 중복하여 쓰지 않아. 원소는 하나씩만. 그다음에 규칙이 좀 많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 해서 생략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 규칙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나열을 했을 때 눈으로 딱 보일 수 있는 쉬운 규칙이면 그냥 점점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오케이? 되겠지? 요건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집합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집합은 원소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집합의 크기, 원소의 개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집합 안에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NA라는 말을 써. 예를 들어서 A가 아까 1, 3, 5, 7, 9였으면 NA는 몇이냐? 5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넘버예요. 넘버 숫자. A라는 집합의 그 양이 어떻게 되냐? 5개다. 양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뭔가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수에도 계산하는 숫자에도 0이 있는 것처럼 집합에도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그런 집합도 있어. 그런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해. 공집합. 그럼 얘는 원래 표시하면은 요렇게 해서 그냥 괄호 닫아줘야 되지. 이거 대신에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짝대기 긋기도 해. 이게 공집합의 표시야. 공집합이면 A집합은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합의 안에 있는 그 개수를 셀 수 있고요. 그럼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여기서는 NA 하면 얘는 몇이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는데
집합의 개수가 숫자로 딱딱 나오는 거는 유한 집합이라 하고요. 숫자와 원소가 무한히 많은 거는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지금 무한 집합 뭔가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어? 자연수. 그렇지. 자연수를 다 모아놓으면 무한 집합이죠. 분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되고 다 무한 집합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새로 배우는 거라 가지고 이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기억.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1, 3, 5, 15 이렇게 되겠지? 이 원소들을 집합으로 쓸 때는 안에 대괄호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오케이? 자, 니은 큰 정수의 모임. 얘는 기준이 없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는 거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디귿 50에 가까운 자연수 모임. 얘 집합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가까운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지? 리을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 얘는 원소가 딱딱딱 보인단 말이야. 마이너스 1랑 2 있단 말이야. 얘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291번. 자, 5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할 때 한번 지금 써보세요. 아까 이 기호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냐 없냐 들어가지 않느냐 요걸로 지금 쓰자 그랬다. 그치? 어렵지 않지? 자, 292번도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자, 원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자. 되지? 그치?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이렇게 보따리 해가지고 여기 그 가운데 살짝 뚫어서 그 집합의 이름을 적고요. 원소 그냥 아무렇게 막 적어도 돼. 근데 여기는 쉼표는 쓰지 않아. 원소 날법 할 때는 쉼표를 쓰는데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쉼표는 쓰지 않아요. 되겠죠? 조금 이제 새로운 느낌. 자, 293번도 한번 해보시고 294번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됐죠? 정수, 절대값이니까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호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유한집합에 D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유한집합에 D. 아, 유한집합에 D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맞아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뭐 그럼 필수형 1번 넘어가고요. 필수형 2번도 뭐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3번 그 뭐 이것도 다 했으니까 이제 되겠죠? 넘어가고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이건 해볼까? 04번. 자, 04번 해보겠습니다. 자, 04번. 조건 제시법이 특히나 이렇게 조건 제시법이 숫자나 식으로 나온 경우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 자, 지금 집합 A가 0,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집합, 이 B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라는 거야. 그럼 B라는 집합은 뭐냐면 일단은 X 더하기 2를 우리가 B의 원소로 쓰자는 건데 X랑 Y를 A에서 뽑아가지고 X 더하기 Y를 만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면? X랑 Y랑 겹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 똑같은 걸로 뽑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0, 1, 2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만들면 되겠지. 제일 작게 만들려면은 0부터 될 거고 0 더하기 0이니까 당연히 1 될 거고 2 되겠죠. 0 더하기 1, 0 더하기 2. 그 다음에 3도 될 거죠. 1 더하기 2, 그 다음에 4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됨? 조건 제시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C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1, 2 가지고 XY 원소 만들려면 0, 1, 2, 4 이렇게 4개 나오겠죠? 왜냐면 1은 1 곱하기 1, 2는 1 곱하기 2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면 되겠다. 자, 299번 한번 해보십시오. (2번) 나오지? 자, 다음 넘어가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자, 1번. 자, 1번은 지금 조건 제시법이에요. 해석을 천천히 해봅시다. x 바라고 했으니까 바 오른쪽에 보면 보는 거야. x라는 우리가 어쨌든 원소가 궁금하니까 x를 먼저 봐야 돼. x는 3n이라고 했는데 n이 1, 2, 3, 4래. 그럼 n에 1, 2, 3, 4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로 x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는 원소가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 아니고 유한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됨? 자, 2번도 한번 봐봅시다.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없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공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해됨? 자, 3번 1과 2 사이에 있는 기약분수. 기약분수는 약분이 안 된다는 거야. 1과 2 사이에. 어때? 무한. 얘는 셀 수가 없어. 분수는 너무 많잖아.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x는 세 자리 자연수. 얘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유한. 유한이죠? 100부터 999까지밖에 안 되겠지. 자, 5번 x는 x제곱이 3x 플러스 2보다 0보다 작은 그런 유리수들만 모아놓는 거다. 이거는 그냥 섣부르게 생각하면 안 돼. 일단은 이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뭐 확인해줘야 돼? 분배식. 그렇지, 반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 상황이야. 이차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뭐 건이 이거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0보다 작은 상태니까 x값이 요렇게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래. 분수, 소수 달아간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이 되겠죠. 오케이. 그 분수, 소수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계속 확대하면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범위가 아주 조금만 있더라도 다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자, 1번.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고 1번 오케이. 자, 1번으로 봅시다. 자, 1번에 3번이나 4번 같은 게 우리가 하던 거야. 뭐냐면 n 속에 집합이 그대로 있어. 그지? 그럼 얘는 n 값이 그대로 3 되겠죠. 맞죠? 여기도 n 속에 집합이 그대로 있으니까 2 되는 거야. 그럼 3 빼기 2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왜 그랬냐면 집합이라는 건 내가 이 중괄호로서 표현을 해준다고 했던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1번. 1번은 답이 몇이야? 1. 1인 거야. 중괄호 안에 0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1인 거예요. 자, 2번에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집합 안에 숫자가 있고 공집합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인 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소는 1, 2, 3, 4 이런 자연수면 들어가든지 분수면 분수만 들어가든지 그런 거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맞지? 숫자 3은 숫자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그런 구분은 없어요. 집합과 숫자가 각각이 원소가 돼도 돼요. 집합들이 원소가 돼도 돼. 자,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생각을 하면 3학년 학생들이 막 있어. 근데 걔네들을 3학년 1반으로 모아놨어. 그럼 3학년 1반이 집합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전체를 3학년으로 보고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3학년 1반이라는 그 집합도 3학년 전체라는 그 집합 안에서는 하나의 반,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합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소들끼리도 동등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3학년을 했을 때 3학년 1반, 2반, 3반 그거 반 단위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집합에서는 하나 원소는 반이고 하나 원소는 학생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얘도 원소 한 개, 얘도 원소 한 개로 본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얘는 원소 몇 개? 2개인 거야.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 3이라는 원소 하나. 그래서 n이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해되면? 자, 그럼 이거가 되면은 이제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5번에 맨 앞에 거는 몇이야? 1. 집합이라는 표시 안에 원소가 0이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1인 거야. 맨 뒤는 몇이야? 2 되는 거야. 집합이라는 원소 안에 쉼표로 구분이 돼서 0이랑 1 두 개 있으니까. 자, 얘는 몇이야? 0. 얘는 0이야. 공집합은 우리가 다르게 표시하면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0인 거야. 맞지? 자, 얘는 몇이야? 1. 얘는 1인 거야. 이해됨? 왜냐면 애초에 중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공집합은 우리가 원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다 더해주면 요거는 4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세워간다. 처음 배울 때 보통 요걸 이제 보통 많이 헷갈려해. 특히 얘랑 얘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요렇게 됐을 때에도 얘 각각을 우리가 원소로 봐줘야 된다. 동등해 보이지 않더라도 쉼표로 구분만 돼 있고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다 원소로 봐줘야 된다. 이해되겠지? 오케이, 이거 넘어갑시다. 이쪽에 뭐 하나 있을까? 저런 문제가 별로 없네. 좀 문제 몇 개 풀어볼까 그러면? 자, 305번. 건이는 모를 것 같은데. 305번 한번 해봐.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잘못 썼구나. 쌤, 이거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은 무조건 다 그래프 푸는 거야. 요거 2차 부등식도 그래프 풀잖아. 원래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데 이쪽이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a가 4 이렇게 나와. 되면? 네. 거의 이해돼? 오, 좋아. 요런 거 좋고요. 306번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중괄호 안에 서가로 쳐졌으면 그 서가로 안에 있는 걸 원소 한 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얘는 x, y라는 순서쌍이 원소랑. 원소야. 1,2랑 2,2가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되면? 이게 왜 16이에요? 16. 정수라고 했으니까 풀마 되잖아. 그러면은 x에 3, y에 4 넣는다고 했을 때 풀마 하면 경우의 수가 4가지 아니? 그러면 4가지 하니까 16가지. 되겠죠? 0, 5도 됩니다. 정수니까. 오케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마지막에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배웠는데 거기 그 집합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면은 집합 사이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집합 안에 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 아까 배웠지.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 안에 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집합 안에 어떤 집합이 있을 때는 얘는 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부분 집합. 근데 조금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고 B라는 집합이 1, 2, 3이야. 그렇지? 그러면 B에 있는 원소가 전부 A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맞아?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A라는 거를 내가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1, 2, 3 되고 4, 5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쉼표가 쉼표로 나눠져 있는 애들끼리 다 원소로 보겠다고 했어. 그럼 이 상황에서는 B는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 아니야.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됨? 여기서는 B는 A의 원소예요. 요거를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들어가가지고 부분 집합이 된다. 부분 집합은 속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운데 줄을 하나 빼서 요렇게 써요. 오케이?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요거는 B가 요렇게 해서 A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선을 하나 빼서 부분 집합으로 쓴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부분 집합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모든 집합이든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이건 약속을 하는 거야. 공집합이 원래 없는 거니까 뭔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한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1이라는 숫자는 항상 1 더하기 0, 2라는 숫자도 항상 2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모든 숫자에 플러스 0을 이미 돼 있는 것처럼 공집합이라는 것도 항상 어느 집합이나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속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부등식의 관점에서 등호가 같이 있는 부등식처럼 보이기도 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속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다음 세 번째로 요건 좀 자연스러운데 어떤 집합이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인데 그 다른 하나의 집합도 어떤 거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얘가 범위가 제일 큰 거지? 이 큰 범위 입장에선 A를 당연히 품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뭐 말로 하면은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지? 요런 것들이 개념으로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우리가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생각했을 때 원소가 싹 다 같아야 되잖아. 원소가 싹 다 같으려면은 하나도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이고 그것도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이고 그러면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같을 때는 등호를 써.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도 쓰고. 요거 이해되지? 넘어가서 자, 그 다음 그런 거 중에서 속하는데 안 같은 정말 찐으로 부분 집합이 되는 거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 오케이? 아직까지 뭐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다음 요거 한번 고민해봐, 지우야. 어떤 A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원소가 A1부터 AN까지 있어. 그때 부분 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마음대로 만든다면 그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될까 했을 때 2의 n제곱이래. 왜 그런지 알겠어? 부분 집합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A의 원소가 A1부터 AN까지 있으니까 한번 부분 집합을 만들어보자.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는 거야. 다 싹 다 만들어보면 2의 n제곱이 된대. 왜 그럴까? 건이 좀 생각나? 어쨌든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안으로만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각각의 원소 입장에서 내가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은 A1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A2도 두 가지, A3도 세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 가겠지. 무슨 말인지 네? 거나? A의 부분 집합 B를 만들 거야. 근데 B를 만들 때도 A1, A2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B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를 셀 건데 A1이라는 원소를 넣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각각의 원소가 두 가지인 거야, 케이스가. 그래서 싹 하면 2n제곱. 그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2n-1이래. 왜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와중에 다 넣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땐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지겠지? 그건 진 부분 집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안 들어가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2의 n제곱 중에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다 안 들어가는 건 공집합이란 말이야. 걔도 진 부분집합이야. 조금 뭐 개념이 헷갈릴 수 있게 이건 약속이야. 어쩔 수 없어. 공집합도 부분집합이고 자기 잔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게 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고민해봐. 자, A가 N개가 있는데 1번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대요. 그때 식이 요렇게 나온대. 자, 왜 그럴까? 지우 돼?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뉘는 이유는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경우가 나뉘어지기 때문이야. 그럼 원소가 지금 N개 있는데 K는 반드시 가져야 된대. 얘네들은 그럼 K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들어간다고 무엇을 박아놨으니까.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발생하는 K수가 나뉘는 건 안 들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n개 중에 k 집어넣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건 n-k란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나가는 거야. 지우게 됨? 안 들어가는 원소가 n-k개예요. 각각 케이스가 2개씩이잖아. 그래서 전부 곱하기 하니까 2의 n-k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있어? 네, 아니 n-k가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이건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봐봐. 그럼 원소가 A1부터 AN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 K개를 무조건 넣어야 된대. 그럼 K개는 딱 이미 넣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얘는 이미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케이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N개에서 K개 집어넣고 나머지 거 N-K개죠.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케이스를 고민하면 되니까 되겠죠. 2번 읽어봐. 이것도 되겠지? M개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해. 그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야. 확정이 안 된 애들만 우리가 케이스를 고민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뭐 이거 3번은 뭐 당연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좋아. 그러면은 자 308번. 자, 다음 집합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 썼던 그 공식을 쓰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게. 원소가 2개인데 각각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은 총 부분집합 몇 개 나와야 돼? 4개. 4개 나와야 돼. 4개 어떻게 나오냐? 공집합. 그치? 둘 다 안 들어간다. 둘 다 들어간다. 2만 들어간다. 4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부분집합을 쓰라고 하면 공집합은 이 기호 자체로 집합이야. 이 기호 안에 이미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렇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쓸 때는 요렇게 중괄호를 써서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만 있을 때 4만 있을 때. 지금 이해되지? 이거랑 이거를 구분해 줘야 돼.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 줘야 돼. 집합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럼 2번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거.
8개 나오죠? 된 사람은 309번도 해보세요. 요 기호는 아까 집합이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부분 집합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거다. 이렇게 2번처럼 하나라도 원소가 다르게 껴있는 경우는 부분 집합으로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310번. 얘는 집합들의 등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집합이 완전 똑같은지 원소가 완전 똑같은지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311번도 해보세요. 311번도. (311번은) 아까 위에서 308번 했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진 부분 집합이니까 7개가 나와야 되겠죠. 되는 사람은 312번까지도 해보세요. 공집합도 항상 진부분 집합이야. (30일) 아니에요? 아, 30일 sorry. 내일 2시에 하자고 얘기했? 누구한테요? 너네한테 네. 얘기했? 거의 괜찮은 시간? 네. 네, 쌤. 응. 진 부분 집합이 뭐예요? 진 부분 집합?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거. 자기 자신이 아닌 거. 아까 부분 집합 그 만들었던 그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이 진 부분 집합이 돼요. 됐죠? 그럼 해봐. 재밌어? 재미없지? 앞에 도형보다는 이게 재미가 없을 거야. 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필요 없고 강제성이 안 되는 애들만 케이스를 고민해보면 된다 그랬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필수형 7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헷갈릴걸. 됐어?
같이 해볼까? 자, 1번. 공집합이 A의 원소가 되냐? 자, 얘네들을 보지 말고 이 기호를 봐. 기호를 봐. 자, 원소에 대해서 돼 있잖아. A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냐 없냐? 있죠? 맞는 거예요. 자, 2번.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얘를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를 원소로 보는 거야. 오케이? 부분집합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대괄호의 안에 있는 거를 원소로 봐서 A에도 이 원소가 똑같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있죠? 맞는 거예요. 3번. 얘 지금 원소야. 그럼 이 통째로가 A에 있어야 돼. A1 해가지고 중괄호 표시까지 된 거가 A에 있어야 돼. 쟤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4번에 나왔죠? 얘도 원소 표시니까 1, 2에 중괄호 표시된 것까지 가 아예 원소로서 있다는 말은 A에서도 중괄호를 제외하고 이 쉼표 표시된 것만 보자는 거니까 있잖아요. 4번 맞는 거예요. 5번은 부분집합이니까 얘 집합의 원소 1, 2가 A에 있느냐? A에 1, 2가 있죠. 부분집합 된다. 오케이? 아리까리 하죠? 요거 보통 이제 학교 시험이 1, 2번으로 많이 나오는데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315번 한번 해보십시오. 315번. 답이 없어. 쥐야 지금 어떤 게 헷갈려? 4번이요. 4번이 왜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 4번이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봐. 자, 여기 위에서 다시 볼게. 자, 1번이랑 2번에 여기서 1번이랑 2번 하면 헷갈린가? 4번이랑 5번의 차이를 내가 알려줄게. 4번이랑 5번의 차이. 자, 4번이랑 5번의 차이. 자, 4번은 항상 구분하는 거는 기준이 이거야. 원소잖아? 그럼 A를 기준으로 중괄호를 제외하고 원소가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지? 뿅뿅뿅뿅 있잖아. 이 중에서 있느냐? 얘가 통째로 있느냐? 있어요. 오케이? 자, 5번은 속한다잖아. 그치? 그럼 이 집합이랑 그럼 왼쪽 집합과 오른 집합을 원소만 비교해야 돼. 다시. 부분 집합이니까 왼쪽도 집합으로 보고 원소 1, 2가 A에 있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집합 1, 2 자체를 원소로 보는 거고 얘는 집합으로 보고 안에 있는 1, 2를 원소로 보는 거고 그 차이야. 5번은 저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가 집합이기 때문에 0만 원소로 보고 0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오케이. 여기 좀 명확하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필수형 8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원소 2개가 전부 B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케이스가 나뉘어지겠죠. 일단 1, 3은 다르니까 1이랑 3은 다르니까 여기서 1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맞지? 자, A 플러스 2가 무조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랑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이거랑 이게 같을 수도 있어. 모른단 말이야. 확실한 걸로 가져야 돼. 확실한 걸로. 내 말 이해됨? 여기서
a 플러스 2가 3 아니야 해서 a 마이너스 1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치? 항상 부분집합이 되는 건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더 확실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은 다르니까 요 원소 두 개가 1이냐 얘가 1이냐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해서 하는 거죠. 이해됨? 별로 어렵지 않지? 같은 집합인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집합 A랑 B랑 지금 같은데 마이너스 2랑 3이랑 딱 다르네. 그럼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되고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겠죠? 그럼 풀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둘이 똑같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올 거고 또 반대편도 똑같다고 하면 2차 방정식 두 개 나오고 이 두 개 중에 공통되는 게 1이니까 답이 1 된다. 그런 식으로.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겠다. 316번 지금 해보세요. 316번 된 사람은 317번 해보세요. 다음 몇 번 해보라고요? 바로 밑에 거 317번. 연립분동식 하는 거랑 비슷해. A가 B 안에 들어가줘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되면 지금? 안 돼? 건이 돼? 자, 안 된 사람 앞에 보세요. 일단은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수직선 위에 표시한다고 했을 때 A보다 B가 사이즈가 더 커야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왼쪽으로 기준으로 얘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요걸 하는 게 맞아. 그러고 나서는 부등식이니까 항상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줘야 된단 말이야. A는 마이너스 5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어. B는 이 점을 포함하지 않아. 근데 B가 사이즈가 더 커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같으면 A가 마이너스 5라는 점을 하나 더 포함을 하는 거야.
건하게 됨?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b는 마이너스 5를 포함하지 않아. 이해됨?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5라면 이 값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5보다 큰 x만 모아놓은 애들이야. 근데 a는 마이너스 5까지 포함한 x들이야. a가 범위가 더 넓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부등식의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오른편은 a도 포함을 안 하고 b도 포함을 안 해. 이땐 같아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그 차이가 있는 거다. 오케이. 316번은 뭐예요? 316번? 아, A 값? 이거 1. 값 1이에요. 됐어? 맞아? 2는 안 되지? 왜냐면은 안 맞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죠? 됐음? 13분. 여기까지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되네. 자, 일단은 다음 필수형 10번 보겠습니다. 자, A 집합이 3, 4, 5, 6, 7일 때 1번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같고 3, 6은 원소를 갖지 않는다. 갖는다, 갖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다. 강제되지 않은 거에서 케이스를 구하자. 그러면 3개가 꽂혔으니까 남은 게 2개죠? 2개만 고민하면 되니까 2의 제곱 되는 거야. 그치? 자, 2번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적어도 한 개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n에서 그냥 1 빼면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2의 n제곱에서 그냥 n에 1 빼면 되는 거야. 왜? 한 개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아니,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원소에 있어야 돼. 그럼 건이 말은 홀수가 하나 있을 때만 케이스를 셌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됨? n에 1 뺀다는 거는 하나가 강제됐으니까 나머지만 세겠다는 건데, 홀수가 적어도 한 개니까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4개 있어도 되고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 있을 때도 세야 되고 2개 있을 때도 세야 되고 3개 있을 때도 다 세야 된다는 거야. 맞지? 맞지? 근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적어도 같은 단원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반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런 게 돼 있는 경우는 그냥 완전한 전체 케이스에서 그 사건이 아예 안 돼 버리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를 하면 적어도의 상황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냥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그걸 반대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거하자는 얘기야. 이해됨? 그럼 전체는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인데 홀수가 3, 5, 7 요거 3개 빠지니까 그럼 원소 2개네. 그치? 이 2개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럼 2의 제곱이니까 빼주면 32에서 4 빼주면 28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되시겠죠? 요 적어도 문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설명에도 적혀 있으니까 뭐 밑줄이라도 치시던가 하십시오. 나중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필수형 11번. 자, 필수형 11번 넘어가서 두 집합 A, B에 있어서 A, X, B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래. 그러면 X라는 건 A는 X가 포함을 해줘야 되고
B에는 속해야 되는 거야. A의 원소는 X가 다 가져야 되고 B의 원소 중에서는 일부만 갖겠다는 거야. 아까 위에 거랑 비슷하지? 몇 개는 가져라. 몇 개는 가지지 마라.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B를 좀 집합을 다시 정의를 하면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된다. 자, 그럼 X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A가 들어가야 되니까 2랑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외에 나머지 원소들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2랑 4는 빼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럼 결국에 얘는 케이스가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해됨? 자연스럽지? 막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은 아닐 거야. 아, 오케이. 322번. 된 사람 밑에 거 해보세요. 323번도 해보세요. 요거 개수 세야지 지우야. 개수는 마지막 거에서 첫 번째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지. 왜 이를 더해요? 개수 셀 거야. 개수 세야 되는 건 알겠어? A가 X라는 집합은 A는 포함하고 B에는 속해야 되니까 A 원소 1, 2는 가져가고 B의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해 줘야 돼. 여기 몇 개, 이게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n에서 3을 뺄 때는 n에서 3을 빼. n에서 3을 빼면 여기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거까지 세줘야 되겠지. 벌어져 있다는 건 3에서 n만큼 가려면 몇 번 점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거기에 자기 거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그죠? 됐어? A랑 같으면 안 된다는 건 원소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한 가지는 빼줘야 될 거야.